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복숭아철이 돌아왔는데 손이 가질 않으십니까? 달콤한 향은 코끝을 간지리는데 혈당이 걱정돼서 아니면 살이 찔까봐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복숭아가 좋다고는 알지만 정확히 어떤 점이 좋은지 또 무엇과 함께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요. 오늘 저는 그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충청북도 충주에 사시는 오명자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68살이신 이분은 초등학교에서 32년을 가르치시다 퇴직하신 분인데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시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고 사셨던 겁니다. 2년 전부터 검진해서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이었죠. 그때부터 과일이라는 과일은 거의 다 끊으셨어요. 특히 복숭아는 그 달콤함 때문에 더욱더 무섭게 느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녀들이 복숭아를 먹는 옆에서 바라만 보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서 가족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드시는 거 참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검진에서 담당 영양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명자 선생님, 중간 크기 복숭아 한 개를 식사 후에 드셔보세요. 오명자 선생님은 처음에 귀를 의심하셨다고 하시죠. 복숭아를, 그 달콤한 복숭아를 드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그 이후 혈당 수치는 오히려 더 안정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숭아에는 지금 과학이 막 풀어내고 있는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효능도 알려드리고요. 함께 먹으면 더 좋아지는 궁합도, 또 반대로 주의해야 할 것들도, 그리고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복숭아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오늘 한 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부터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복숭아는 달달하니까 혈당을 많이 올리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중간 수준입니다. 수박이나 파인애플보다 오히려 낮아요. 왜냐하면 복숭아 안에는 펙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펙틴이 혈당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따가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러면 이제 복숭아의 대표 효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효능은 모두 7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혈당 관리법, 궁합 보관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중간에 자리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을 살리는 복숭아의 첫 번째 효능은 여름철 피로 회복입니다. 복숭아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복숭아의 수분 함량은 약 90%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유기산이 우리 몸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회로를 직접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한 개를 드시면 몸의 수액을 맞는 것처럼 빠르게 기운이 돌아오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펙틴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이 더위에 버티는 내성을 키워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유독 힘드신 분들 계시죠? 냉방병이라고 하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계신데요.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과일이어서 이런 냉방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찬 성질의 수박이나 참외를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복숭아가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릴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초복에는 삼계탕 먹고 중복이나 말복에는 복숭아를 챙겨 먹었던 것을요. 그게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복숭아를 약재로 활용해 왔어요. 기침과 갈증, 소화장애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고요. 복숭아의 따뜻한 성질이 더위로 지친 우리 오장육부를 달래주는데 딱 맞는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복숭아에는
아스파르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개선하고 간 해독을 도우며 항체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쳐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느낌이 드실 때 복숭아 한 개가 그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입니다.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이에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죠.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만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혈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숭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펙틴입니다. 펙틴은 복숭아 안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이 펙틴이 우리 장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우리 장 안에는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담즙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이 소화될 때 장 안에 분비되고 원래는 다시 흡수돼서 재활용됩니다. 그런데 복숭아의 펙틴이 이 담즙산을 붙잡아 버립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담즙산을 흡수해서 배설물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담즙산이 없어졌으니까 간이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어야 하죠. 담즙산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혈액 속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게 되고 결국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 건강의학 정보 매체에서도 이 원리가 이미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켜 주고요. 페놀 화합물이 혈관 벽을 탄력 있게 해줘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복숭아 속 칼륨이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한 개가 혈압도 잡고 콜레스테롤도 잡아주는 그야말로 혈관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죠. 그 생활 습관 중 하나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을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혈압이나 혈관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 복숭아를 친구로 삼아 보세요. 세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암 효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복숭아 추출물을 유방암 세포에 투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유방암 세포의 성장이 현저히 억제되고 전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비정상 세포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암세포가 되기 전에 우리 면역세포가 열심히 찾아내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힘이 약해지면 암세포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숭아의 폴리페놀은 이 면역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복숭아 하나로 암을 완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이런 항암 효과가 연구로 확인된 과일이 있다면 한 번쯤 챙겨 드셔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주변에 암으로 힘드신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아오셨죠.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뿌연 느낌 참 많이 겪으시죠. 우리 세대에서 황반변성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안과를 방문하시면 황반이 어떻고 망막이 어떻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눈 건강을 복숭아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서 복숭아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란 과육의 황도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황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눈의 중심부에서 세세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황반이 나이가 들면서 손상되면 시야 가운데가 흐리게 보이는 황반 변성이 옵니다. 복숭아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바로 이 황반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눈의 세포들은 빛을 받으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황반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키는 거예요. 카로티노이드가 이 활성산소를 잡아줘서 손상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눈이 노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황도를 특히 추천합니다. 색이 노랄수록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높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백도보다 황도의 이 성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이 걱정되시는 분들 여름철 황도 챙겨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효능은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입니다. 우리 세대 어른들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숭아 먹으면 복숭아 같은 피부가 된다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기미나 잡티가 생기는 것을 복숭아 성분이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신경 쓰이시는 거잖아요, 기미. 햇볕에 나가면 더 진해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복숭아가 맞춤인 거죠. 또 유럽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복숭아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폴리페놀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요. 폴리페놀은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여름철 자외선으로 칙칙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일곱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콜레스테롤에서 말씀드린 펙틴과 연결됩니다. 2020년 네덜란드 위장병 학회 연구에서 복숭아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장 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숭아 껍질의 폴리페놀이 우리 장 속 좋은 균의 분포를 크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락토바실러스라는 균과 아코만시아라는 균이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 균들의 이름이 낯서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락토바실러스는 여러분도 요거트에서 들어보셨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균 중 하나입니다. 아크만시아는 최근에 장수하는 사람들의 장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균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 균이 늘어나면 장벽이 튼튼해지고 지방 대사가 개선되며 전신염증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하나가 우리 장 속의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배가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 복숭아가 딱 필요한 분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효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정리해 드릴까요? 첫째, 여름철 피로 회복과 냉방병 예방에 탁월합니다. 둘째, 펙틴이 담즙산을 잡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셋째,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황도의 카로티노이드가 눈 건강과 황반을 보호합니다. 다섯째,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비타민C와 아연이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일곱째, 폴리페놀이 장 속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보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복숭아를 무조건 피하실 필요가 없어요. 관건은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아삭한 천도복숭아나 덜 익은 복숭아로 선택하시고 식사 후에
중간 크기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복숭아의 혈당 지수, 즉 GI 지수를 비교해 보면요. 수박이 약 70도 정도 됩니다. 파인애플은 약 55에서 60 정도고요. 복숭아는 약 40에서 40도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는 수박이나 파인애플보다 혈당에 훨씬 안전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펙틴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실제 혈당 반응은 GI 수치보다도 더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뇨 경계선에 계신 분들도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절히 조절해서 드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오해. 두 번째, 복숭아는 살이 찐다. 복숭아 한 개에 들어있는 열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간 크기 복숭아 한 개가 약 50에서 60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 칼로리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복숭아가 얼마나 적은 칼로리인지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을 줍니다. 배고프실 때 밥이나 빵을 드시는 것 대신 복숭아 하나를 드시면 더 적은 칼로리로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적극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복숭아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아까 오명자 선생님 이야기에서 의문이 생기셨죠? 당뇨 전 단계이신데 복숭아를 드셨더니 오히려 혈당이 안정됐다는 이야기요. 그 이유를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먼저 이것부터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복숭아를 고르실 때 어떤 걸 고르세요? 달콤하게 잘 익어서 말랑말랑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아삭한 것, 조금 덜 익은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말랑말랑하게 잘 익은 복숭아는 과육 속 전분이 이미 당으로 많이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아삭한 복숭아나 천도복숭아는 아직 당으로 덜 바뀐 상태라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려요. 같은 복숭아여도 익은 정도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이야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복숭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익은 복숭아냐가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 속 펙틴이 혈당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펙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해서 소화 속도 자체를 완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이동하게 되면 당이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지죠. 그래서 복숭아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고 부드럽게 오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펙틴이 풍부한 음식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또 하나, 복숭아를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당이 바로 흡수돼서 혈당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이미 위장에 음식이 있는 상태라 복숭아의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더 완만해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중간 크기 복숭아 한 개가 약 150g 정도 됩니다. 탄수화물은 약 15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당뇨 식단에서 과일 한 끼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걱정되시더라도 중간 크기 하나 식사 후에 다른 탄수화물 간식 없이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드실 때 빵이나 과자 혹은 과일 주스 같은 다른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면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혼자 드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이 오명자 선생님이 혈당이 안정됐던 비결이었어요. 식사 후에 중간 크기 하나, 다른 군것질 없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복숭아 드시고 싶은데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한신장학회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석 전 단계의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과일은 하루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복숭아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장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부분이 왔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지는 궁합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선 일반 요거트나 우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즉 유제품을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은 복숭아와 유제품을 함께 드셨을 때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상당 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훨씬 소화하기 편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도 훨씬 높아요. 복숭아의 천연 당분과 단백질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비타민도 항산화 성분도 단백질도 한꺼번에 챙기는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고 오후에 출출하실 때 간식으로 드셔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 좋은 궁합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 그리고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와 아몬드의 비타민 E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세포 보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물에 녹아 세포 안팎을 돌아다니고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활성산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10개에서 15개와 복숭아 반 개를 함께 드시는 것 한번 시도해 보세요. 씹는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히고 간식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세 번째 궁합은 시금치입니다. 이 조합이 의외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복숭아와 시금치라니.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식물성 철분은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동물성 철분인 해임 철분보다 흡수가 훨씬 덜 돼요. 그런데 복숭아의 비타민C가 이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크게 끌어올려줍니다. 비타민C가 철분이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것을 돕는 거예요. 철분이 부족해서 자주 피곤하신 분들, 빈혈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 샐러드에 복숭아를 곁들여 드셔보세요. 시금치만 드실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철분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복숭아를 곁들이면 식이섬유를 이중으로 섭취하게 되고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귀리와 복숭아의 조합이 특히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혈당 흡수를 완만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침 식사로 귀리에 복숭아 몇 조각을 얹어 드시는 것 어떨까요? 다섯 번째 좋은 궁합은 블루베리입니다. 복숭아와 블루베리는 모두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함께 드시면 서로 다른 종류의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색도 예쁘고 맛도 잘 어울려서 샐러드나 간식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주의하실 조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화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 특히 소화 기능이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복숭아를 드실 때 주의하세요. 복숭아가 유당불내증을 악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미 불편한 상태에서 과일까지 더해지면 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둘째,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진 고기를 푸짐하게 드신 직후 복숭아를 바로 드시는 것은 피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원래도 소화가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과일까지 바로 드시면 위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리신 뒤에 드세요. 셋째, 고구마와 함께 많이 드시는 것도
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양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넷째,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초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신 뒤 바로 복숭아를 드시면 속쓰림이 올 수 있어요. 식초와 복숭아의 산미가 합쳐지면서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두고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공복에 커피를 마시고 바로 복숭아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와 복숭아 사이에 적어도 30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복숭아와 장어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르신들이 늘 경고하시던 말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이 반드시 해롭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장어는 지방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소화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 상태에서 바로 복숭아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커져서 일부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장어를 드신 날에는 복숭아를 바로 드시지 말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신 뒤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에 대해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되새겨 볼까요? 첫 번째, 복숭아는 혈당을 무섭게 올리는 과일이 아닙니다. 펙틴이 혈당 흡수를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단, 아삭한 것이나 천도 복숭아를 선택하시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중간 크기 1개를 다른 탄수화물 없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복숭아의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탁월한 성분입니다. 장 안에서 담즙산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세 번째, 복숭아는 장 속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락토바실러스 아커만시아 같은 좋은 균이 늘면 지방대사도 좋아지고 면역도 올라갑니다. 네 번째, 황도의 카로티노이드가 눈 건강, 특히 황반을 보호해줍니다. 눈이 걱정되신다면 황도를 드세요. 다섯 번째, 최고의 궁합은 그릭 요거트, 아몬드, 시금치입니다. 특히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식물성 철분 흡수가 크게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보관은 익기 전에는 실온에서 익은 후에는 냉장에서 드시기 30분 전에 꺼내 두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름진 음식을 드신 직후 바로 복숭아를 드시는 건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시간을 두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죠. 그 시절을 버텨오신 우리 세대의 강인함,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그 강인함으로 우리 몸도 챙기실 때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름철 제철 과일 복숭아 1개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을 건강하게 하고 눈을 보호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복숭아를 나눠 드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복숭아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어떤 복숭아를 좋아하시는지, 이 방법을 써보셨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이 걱정되셔도 복숭아는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아삭한 것, 식사 후 중간 크기 1개 혼자 드세요. 둘째, 복숭아의 펙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 펙틴 덕분에 복숭아는 혈관 건강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셋째,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장 속 유익균을 늘립니다. 락토바실러스와 아코만시아가 늘면 지방대사, 면역, 염증 관리가 모두 좋아집니다. 넷째, 최고의 궁합은 그릭 요거트와 아몬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껍질째, 생것으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 복숭아를 친구로 삼아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우리 세대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좋은 정보 나누시는 것 잘 하시잖아요. 이 영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좋은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이 큰 역할을 해줍니다.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